그러면 22년 이래 거. 기본 작업 1은 그대로 이제 입력만 하시면 되니까 넘어가고 2에서 기본 작업 2에서 A1, F1은 병합. 요거는 병합해 주시고 크기는 굴림 18 굵게. 그러면 굴림 써주시고 18 엔터 치고 굵게. 그 다음에 행 높이도 있었죠? 그럼 1행 요 자리에서 오른쪽 행 높이. 행 높이가 25. 조금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2번은 C사가 어딘가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컨트롤 눌러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서 병합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3, F3에서 F3은 요거 제목만 필드명 굵게 채우기 표준색 연한 파랑 굵게 해주시고 채우긴 요거죠. 페인트통 여기서 연한 파랑은 요거예요. 얘는 파랑이고 연한 파랑 요거. 그 다음에 C3셀의 구분은 한자 이거는 여기서는 한 잡씩분이 안 돼서 놔두시고 F4, F13 영역은 뒤에 요일을 붙이시오. 요거죠, 요거. 그러면 셀 서식 가셔서 골뱅이 뒤에 붙이신다 그랬죠? 요일. 골뱅이 찾아서 하셔도 되고 바로 써서 요일 붙이셔도 돼요. 4번까지 하신 거고 모든 테두리 주고 바깥쪽 테두리. 그러면 전체 씌워서 여기 모든 테두리 주시고 굵은 바깥쪽이 그 밑에 있죠. 2번 주시는 거예요. 모든 테두리 주고 바깥쪽만 굵게 되셨고 그러면 3번 기본 작업 3번 3은 상공 피트니스 지점별 관리 현황표에서 규모가 300 이상이면서 등록 회원수가 200 이상인 엔드 조건이죠. 그러면 어디다 놓을 A18 여기다가 먼저 복사해서 갖다 두셔야 되죠. 규모하고 등록 회원수. 그럼 규모 요거 컨트롤 눌러서 등록 회원수 복사하셔서 18에 먼저 갖다 두시고 필드명을 먼저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300 이상 그러면 크거나 같다 300 써주시고 이면서니까 엔드 조건은 나란히 쓰신다 그랬죠. 5하면 한 칸 내려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엔드는 이렇게 바로 옆에 등록 회원수가 200 이상 크거나 같다 200 이렇게. 조건은 되셨고 커서 요 표 안에 두시고 데이터 가서 고급 가서 범위 맞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요거 2줄 주시고 뭐뭐뭐만 나타내라 하면 그거 먼저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요. 전체 다 하시는 거니까 A22만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엔드 조건이라 조건이 덜 나오죠. 그죠? 5하면 더 많이 나올 거고 엔드는 내가 5화로 했는데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하면 잘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요걸 바꿔서 얘를 이렇게 지우시고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조건 다시 주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시면 제목을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신 다음에 엔드인지 오한지 이면서 이거나 하면 오하죠? 그럼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제가 요거를 내려서 한번 저걸 해볼게요. 오화 조건으로 했다. 그럼 잘라야 되겠네. 오화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화를 옆에다 해볼게요. 범위 주시고 고급 이렇게 되셨고 다른 장소 조건 범위 다시 주셔야 되죠. 3개니까 이렇게 복사 위치는 여기.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엔드 조건일 땐 두 조건이 다 300 이상이면서 200 이상. 근데 오화로 만약에 내가 식을 잘못 썼다. 그러시면 더 많이 나와서 뭔가 이상한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다시 주셔야 돼요. 얘는 여기 씌워가지고 삭제해버리면 되죠. 삭제. 그리고 얘가 조건을 제가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이렇게. 그러면 계산은 나중에 푼다 그랬고 분석 작업 1. 1이 이제 피벗이 나오실 수도 있고 요즘 이거 준 거는 보면 거의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피벗하고 부분합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분석과 목표값 찾기가 계속 요거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이름을 먼저 줘라. 그러면 B17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이름을 먼저 주라 그랬죠. B17. B17 요거죠. 얘가 여기다 이름 상자에 순이익률 써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G15 G15는 요거죠. 순이익 여기다 클릭하시면 씌워지니까 그 상태에서 바로 쓰시면 돼요. 순이익 합계 순이익 합계. 그래야 나중에 시나리오를 해봤을 때 셀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써놓으면 그냥 G15 이렇게 나오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주라서 이름을 먼저 주시고 시나리오는 어디 있어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가서 추가해 주시고 첫 번째 이름은 순이익 인상 순이익률 인상이죠. 이름도 틀리시면 안 되니까 순이익률 인상. 그러면 얘죠? 얘 찍으시면 안 되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변경 셀을 요걸 찍어 주셔야 돼요. 순이익률 요거.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네. 지금은 30%니까 인상이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35니까 0.3으로 나오면 여기다 5만 써주시면 돼요. 0.35. 100을 곱하니까 얘가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35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추가하셔서 순이익률 인하. 그러니까 인상으로 나올 때가 있고 감소로 나올 때가 있고 얘는 인하로 나왔죠. 인하. 변경셀은 똑같죠. 그러니까 놔두시면 되고 확인. 그러면 얘는 이제 인하니까 내려가는 거죠. 0.3에서 0.25로 25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두 개 다 했고 요약으로 가셔야 돼요. 요약 바뀔 건 맞죠? 요거 G15 순이익 그래서 확인 하시면 아까 우리가 이름을 줬기 때문에 순이익률, 순이익 합계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현재 값은 30%였는데 인상을 시나리오로 해보면 더 늘어나죠. 금액이.
인하하면 1100, 아니 1100이 아니죠. 1억 1000이죠. 1억 5천, 1억 3천이었는데 가상으로 올렸을 때는 얼마가 되고 내렸을 땐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게 시나리오. 또 뭐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목표값 찾기 표, 통합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가상으로 해보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바로 왼쪽에 위치함, 바로 자동으로 왼쪽에 생성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틀렸어, 이름도 안 주고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예 삭제를 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삭제하고, 여기 나 이름도 안 주고,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생기니까 뭐 왼쪽에 위치하시오, 뭐 이름 바꾸시오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고, 1이 이제 시나리오고요. 2 이제 2번 분석 작업 2가 이제 목표값 찾기죠.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런닝화 판매 현황표에서 울프 그레이의 총 판매액이 1000만이죠. 1000만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 찍어주니까 F5 요거예요. 지금 판매액이 964만 8천인데 얘를 1000으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요게 늘어나겠죠. 판매량이 지금은 134 해서 964만 8천 원인데 얘가 1000만 원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판매량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찍어주시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그러면 요건 찍었기 때문에 이제 수식셀은 됐고요. 찾는 값은 직접 쓰시는 거라 그랬어요. 1000만이니까 1000단위로 나눠서 10, 000, 000. 이거는 쉼표 하시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하냐. 거기다 또 친절하게 써주니까 잘 보시고, 여기 요거죠. 요거의 판매량이 지금 134예요. 네, 얼마로 바뀌는지. 4였는데 얼마가 늘어났어요? 5가 늘어났죠. 약간 아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나서 이게 살짝 늘어났어요. 판매량이. 이게 지금 작으니까 금액, 아니, 작은 건 아니죠. 100 몇 개에 1000만 원이면.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 찾기도 10점, 좀 전에 하셨던 시나리오도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시면 10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5점짜리는 조금 실수하셔도 만회가 되는데 여기는 10점씩이기 때문에 하나 틀리면 10점이 날아가요. 그래서 조심해서 잘 차분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매크로는 항상 이름부터 주신다 했죠? 안 꺼내지신 분들은 이제 꺼내주시고, 시험장 가면 다 꺼내져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전에 이제 이거 뭐 찍는 게 있어서 찍어보다가 꺼내놨거든요. 파일에 옵션에 여기 리본 사용자의 오른쪽에 개발 도구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개발 도구가 생기고, 집에서도 아마 꺼내 놓으셨으면 계속 떠 있을 거예요. 시험장도 있을 거고, 만약에 없다 하면 이렇게 찾아서 꺼내 놓고 하셔야 된다고. 가끔 뭐 이렇게 시험장에서도 사람들이 남 못 보게 또 이상하게 해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의 저도 몇 번 봤으니까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름을 개발 도구에 기록 가서, 첫 번째는 이제 학계죠. 학계라고 주시고, 이름 먼저 주고, 학계는 뭘 그냥 여기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홈에 가서 시그마 눌러주시면 엔터 치고 내려주면
이 상태에서 바로 기록 중지 하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빠져나오고 예, 중지. 그냥 아까 구한 상태에서 하셔도 되긴 돼요. 근데 혹시나 또 딴 거에서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빠져나오고 하셔도 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중지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항상 이름부터 먼저 만들죠. 기록 가서 두 번째는 서식이죠. 서식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도형이나 뭐 먼저 그리고 하셔도 되고 저는 이게 편해서 저는 이걸로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하시는 분 마음대로 나는 이거 그리고 도형 그려야 된다 하시면 바로 그리시면 되고 저는 이름부터 만들고 나중에 그려요. 그럼 서식으로 하시고 A3, H3 영역에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그럼 요거죠. 필드명 제목줄에 홈에 가서 노랑. 기본이 아마 노랑으로 되어 있. 요게 노랑이죠. 그리고 기록 중지.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뭘로 그려요? 단추로. 그럼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 요거. 단추를 B10에서 C11. 그럼 Alt 누르고 B10에서 C11 두 줄. 얘는 이렇게 바로 뜨죠. 그래서 합계 주시면 되고 얘를 씌우는 게 잘 안 되신다 하면 오른쪽 눌러서 편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잘 씌워져요. 요걸 바꾸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둥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그럼 얘는 삽입의 도형이 있죠. 사각형은 사각형끼리 있어요. 일반적인 사각형 그 옆에가 이제 둥근 직사각형. 주로 요게 많이 나왔었죠. 빗면. 지금은 요거. 그러면 얘는 E10에서 F11. 이렇게 해줘. 얘는 바로 써주셔야 되죠. 서식. 그리고 얘는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건 다 준 거니까 그럼 요거 빼보고 근데 이거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셨으면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저장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합계 지워보고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합계. 그럼 이렇게 나왔고 서식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했으면 바로 저장 누르고 차트로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 없어요. 또 함수 푸시려면 40분 안에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차트도 이제 10점인데 얘는 2점씩 부분 점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한두 개 틀리셔도 혹시 잘하시면 이제 10점이고 하나 틀리면 8점이고 총점 계열과 김서와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1번이. 그러면 총점이 노란 애고 그죠? 김서아가 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김서아 이렇게 빼고요. 총점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빼면 그냥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연동되게 하라 그러면 디자인 가시고 추가에 차트 제목의 위 연동되라 하면 fx 가서 는 써주시고 걔를 연결시킨다는 거죠. A1과 그럼 A1 찍고 엔터.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여기 글씨가 여기로 올 거고요. 그래서 2번까지 되신 거고요. 각 계열의 강현준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지정하시오. 얘가 강현준이죠. 근데 얘는
다시 같이는 안 돼갖고 제가 해본 거예요. 되나? 그러면 레이블 추가. 일단은 한 번 더. 한번 찍고 한 번 더 찍어서. 근데 얘는 이제 바깥쪽 끝이에요. 기본이. 바깥쪽 끝인데 안쪽 끝에는 요 막대 끝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제지랑 똑같이 이제 나와야 맞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되신 거고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를 0%, 간격 너비를 50으로 하시오. 지금은 살짝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필기 시험에도 나오죠. 간격 너비가 뭐 넓어지면, 좁아지면, 몇 프로가 되면 필기에도 나왔었어요. 필기에서 이제 차트 문제도 2문제씩 나오시고 하니까 그러면 요거 해제한 다음에 아무 그냥 막대 선택해가지고 맨 아래 보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어요. 아까 값은 레이블이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 계열. 아까는 데이터 레이블. 요런 것도 또 헷갈리게 저기 나왔어요. 필기시험에. 레이블인지 계열인지 요거. 그럼 요게 나오죠. 지금은 마이너스 27이 됐고 너비가 219% 돼서 요게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근데 몇으로 줘요? 0. 0으로 주시고 여기는 50으로 주라 그랬죠. 50%안 써도 알아서 제가 생길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넓어지면서 살짝 붙었죠. 그까지 하신 게 이제 차트까지 하신 거 10점. 2점씩 5문제 1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을 해보셔야 되죠. 다 하신 다음에 이제 계산으로 넘어가서 1번은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을 구해라. 그래서 vlookup과 dmax 함수를 사용해라. 그럼 dmax를 한번 구해볼까요? dmax는 전체 범위 주신 이걸로 할게요. 전체 범위 주신다 그랬고 조건이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얘가 가장 높은 사원인데 잠깐만요. 얘로 하면 이게 이 점수가 나올 거고 그래서 dmax와 vlookup을 같이 쓴 거예요. 하나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두시고 일단 vlookup 하시고 여기서 dmax 전체 범위 주시고 판매 실적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영업일부죠. 부서명이 영업일부. 그럼 부서명이 영업일부 이렇게 조건 주시고 그래서 dmax 저 범위는 끝났고 테이블은 여긴 따로 안 줬어요. 따로 안 줬으니까 요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 거야. 그럼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원명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사원을 구할 거니까 저희가 그럼 컬럼 인덱스가 10번호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 정확한 값 0. 이렇게. 그래서 dmax를 먼저 하고 따로 예전 같으면
브이로그업이면 이렇게 세로 형태로 요거처럼 이렇게 표를 따로 줬는데 안 줬을 경우는 여기서 해결해서 쓰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얘 범위를 주시고 두 번째 있는 사업명을 뽑아와라. 그래서 이렇게 요건 조금 헷갈리게 적어돼 있죠. Dmax를 구하신 다음에 범위 주는 것만 이제 여기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에라. if에라가 아니죠. if와 o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평균보다 크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그러니까 등급을 저희가 많이 사면 이제 백화점 이런 데서도 뭐 5%인가 10% 많이 맨날 사시는 분들은 VIP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뭐그 초청 그런 것도 받으실 수 있고 뭐 선물도 1년에 뭐 한두 번씩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이제 if 불러오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5화 먼저 써주셔야 되죠. 이거나니까 5화 가로 열고 구입 횟수 얘 찍고 얘가 얼마 이상이요? 150. 두 번째는 구입 총액이 그럼 항상 첫 번째 값 찍으신다. 얘가 얘 평균 얘 평균보다 크면이죠. 평균 이상이다 하면 크거나 같다를 쓰시는 거고 지금은 크다만 나왔어요. 조건이 크다 그러니까 꺽쇠 요것만 써주셔야 는 쓰시면 안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VIP 대문자로 써 있으면 여기도 대문자로 쓰셔야 되고요. 일반 가로가 하나 잠깐만요. 여기도 닫고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볼까요? 그럼 맞나? 평균 에버리지 요거의 평균이니까 1935600 193만 5,600원이에요. 걔보다 높은 애는 맞죠? 193만 잠깐만 5화 조건이니까 얘보다 높은 애이거나 하나 뭐예요? 150 이상 요걸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요게 150 이상 얘는 그거보단 작아요. 총액보다는 얘는 남고 얘는 높고 하나 둘 얘가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기 때문에 VIP가 나온 거예요. 5화 조건이잖아. 하나만 만족해도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 셋은 요거보다 크기 때문에 나온 거고 요거 셋은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VIP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거 옆에다 구하셨거나 혹시 하면 그런 거 연습해 볼 시간 없고 일단 다 지우셔야 돼. 이거 다 안 지우시면 다 깎이는 거예요. 점수. 그래서 에버리지 if 5와 자주 나오던 함수였는데 거기다 이제 에버리지만 요거 저번에도 한번 나왔어요. 에버리지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 처리 점수 차이 하면 거기도 빼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빼기 정보 처리 점수 차이. 그럼 sum if로 는 하시고 처음에는 어디예요? 컴퓨터죠? 레인지는 학과, 조건은 컴퓨터, sum은 점수 똑같죠? 여기 점수. 그럼 324가 나왔어요. 그래서 빼기 컴퓨터 빼기 정보 처리니까 똑같아요. 레인지 똑같고 여기서 두 번째는 정보 처리. 크리테리어가 조건, 레인지는 범위. sum 레인지는 요 숫자, 점수의 범위. 요 중에서 이제 정보 처리인 애만, 아이고. 정보 처리. 밑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점수.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ABS를 앞에 써주시라는 거예요.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ABS. 가로만 닫아주시면 돼요. 얘는 뭐 인수가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하면 18로 바뀌어요. 그래서 ABS는 이제 나중에 써주시면 되고, sum if 요 처음 거는 컴퓨터, 두 번째 거는 정보 처리, 빼기 차이를 구해라. 라지 뭐 스몰 아니면 맥스 민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sum if로 요거 차이를 구해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ABS 요 함수를 사용해라. 그래서 3번까지 이제 하신 거고요. 4번은 if 랭크 추주 함수. 그러면 일단 if 불러오시고 문제가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금메달, 2위는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순위가 높은 게 기본이 이제 순위가 높은 거죠. 어떤 때만 순위가 낮은 게 기록 같은 거, 달리기 뭐 무슨 대회 같은 거 할 때는 기록이 낮은 게 1등일 땐 뒤에다 1을 써주시는 거고, 일반적으로 금액이나 점수나 이런 거는 큰 게 1등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한다라서 랭크 EQ 점수를 가지고 점수 범위 다 주시고 순위를 구하여 여기다 먼저 써시 잠깐만요. 요거를 추주를 먼저 써주셔야 돼. 추주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브랭크 EQ에서 점수에서 추주로 해서 깔리고 있네 내가. 는 if 3등까지만이니까 작거나 갖다 3 하신 다음에 맞으면 이제 추주를 해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첫 번째는
금메달. 금은동이죠? 금은동.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점수를 이거 등수를 구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한 다음에 얘가 이제 조건 하나에 되는 거예요. 그럼 2% 가셔야 되죠. 아니면 공백. 근데 왜 얘가 밸류가 나왔지? 주주 랭크 EQ 이사면 금메달. 뭐가 틀렸을까? 금이 안 나왔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왜 23이 됐죠? 맞나요? 23이 16인데? 16, 24 맞고 이게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16인데 얘가 왜 23이 찍혔죠? 그럼 얘도 복사해서 써가지고 이상하네. 왜 자꾸 다시 해볼게요. 헷갈려가지고. if 먼저 불러오시고 랭크 EQ에서 여긴 G26 맞게 돼 있는데 아까는 왜 23이 들어갔지? 얘가 맞으면 추주로 금운동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추주를 여기다 쓰셔가지고 맞으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가 맞으면 이렇게 금은 동으로 나타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저 아까 이게 잘못 들어갔을 때 이게 16인데 23이 찍혀갖고 그게 없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그죠? 처음에 3보다 작은 애 3등까지만을 구해서 금운동으로 먼저 나타내고 아니면 공백으로 해라. 그러니까 조건 하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야 지금. 요까지가. if의 조건이 한 개가 이렇게 많이 들어.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저희가 그냥 if 랭크만 써서 3위까지만 나타내라. 추주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추주까지 첨가돼가지고 중첩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좀 헷갈렸어요 저도. 그래서 요거를 먼저 3등까지 구한 값을 먼저 나타내기 위해서 추주를 쓴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여태 푸른 문제는 3등까지만 구해서 1, 2, 3위만 나타내고 추주 안 들어갔어요. 1, 2, 3위만 나타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시오. 이런 경우만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좀 헷갈리는 문제를 나왔어요 이게. 무슨 1급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쉬운 거 나왔죠? 그러니까 요렇게 막 헷갈리고 어려운 건 이제 버리시고 다른 거부터 하시라고. 그런 거부터 하신 다음에 얘는 시간 남으면
생각해서 풀어보셔야 되는데 한 번 또 꼬이거나 안 풀리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풀다가 시간 5분, 10분 흘러가면 뒤에 거 다 못해요. 그러니까 다 차트까지 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계산으로 저장 수시로 해 놓으시고 하나 끝날 때마다 계산으로 해서 하나 구하고 저장 누르고 이거 하고 저장 누르고 안 된다 그럼 넘어가고 5번으로 가시라고. 5번은 이제 어려운 거 없죠. 뒷섬 함수니까. 과일인 카테고리가 과일인 조건을 이렇게 주셨을 때는 복사해서 갖다 놓으라는 뜻이에요. 카테고리 복사 쓰셔도 되는데 오타 나면 또 오류 나서 얘는 제가 복사해서 써요. 여기 과일은 쓰셔도 되고 복사하셔도 되고 이거 이렇게 쓰다 이렇게 오타가 나거든요. 그래서 필터할 때도 항상 복사해서 쓰시는 거예요. 잘못 쓰다 오타 나면 또 오류 나서 안 나와요. 조건이 결과값이.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복사 조건을 얘네가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다 먼저 해놓으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제 과일 총 판매액 합계. 그럼 뒷섬이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전체 값을 주신다 해서 왜냐하면 필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주시고요. 필드는 요 제목을 필드라 그런다 그랬어요. 필드 제목이다. 모의 합계예요. 총 판매액의 합계잖아. 모의 합계, 모의 평균. 그럼 그걸 찍어주시면 돼요. 필드로. 판매량의 합계다. 그러면 요걸 찍어주시면 되는 거고 총 판매액의 합계니까 얘를 찍어주시는 거죠. 책에서는 뭐 10번호도 쓰곤 했는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 써도 된다는 얘기야. 책엔 그렇게 나왔었어.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냥 이게 찍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야 확실하게 총판매기 맞지? 내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5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쉬다 또 잘못 세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또 크리테리어는 조건이라 그랬죠? 이 조건 아까 해놨잖아. 과일이네. 두 줄 항상 두 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과일로 나왔고 답 나왔죠. 나왔는데 라운드업을 올림으로 해갖고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럼 227만 8,400원인데 400원을 0으로 해달라는 뜻이죠. 2278400이에요 지금. 그럼 라운드 없어주시고 마이너스 써주신다 했죠. 쉼표하고 마이너스 3. 400인데 올림이 돼서 900이 됐어요. 아까 올라간 것 같아요. 올림이니까 업이니까 다운은 내려가는 거고 업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빼면 요런 거는 이제 하실 수 있잖아. 최대 4개까지 하시면 더 좋고 뭐 다 맞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다 맞으실 분들은 뭐 요거까지 해서 다 맞으시면 되고 또 쉬운 것만 나오실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봐서 이제 상황 봐서 하셔야 돼. 요번 거는 조금 헷갈리는 게 나왔어요.